축구는 거친 플레이와 몸싸움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높은 스포츠인데요. 상대방에게 발목을 걷어차이거나 발목을 삐는 등의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23-24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23-24 시즌 부상자 베스트 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한 축구 컨텐츠 제작소에서 인용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3-24 시즌 부상자 베스트 11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키퍼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크루투아가 선정되었습니다. 헨크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크루투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죠. 크루투아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자마자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고 지난 5시즌간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공식전 230경기, 219실점, 91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3-24 시즌 개막을 앞두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크루투아는 23-24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 8월 10일 훈련 도중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영국 디 애슬레틱은 크루투아의 복귀까지는 최소 9개월이 걸릴 예정이라 23-24 시즌을 치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크루투아의 대체자로 첼시의 케파 아리사발라가를 임대 영입하였고 현재 안드리 루닌과 경쟁 중입니다. 다음은 수비진입니다. 먼저 첼시의 리스 제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첼시의 성골 유수인 제임스, 왕성한 활동량과 건장한 체격, 폭발적인 드리블과 강력한 킥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죠. 23-24 시즌에는 첼시의 새로운 주장을 맡으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습니다. 첼시는 리스 제임스, 벤 치렐이라는 리그 정상급 풀백 듀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좋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부상으로 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2021 시즌부터 부상이 많아지더니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눕는 빈도가 높아졌는데 21-22 시즌 12월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49일간 쉬며 11경기를 결장했죠. 23-24 시즌 개막전인 리버풀전에서 주장 완장을 달고 선발 출장했고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을 박살내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라운드 경기 이후 치른 훈련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포체티노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햄스트링 부상이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예상하고 다시 경기에 나설 때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제임스의 복귀는 최소 9월 23일 아스톤빌라와의 홈 경기가 가장 빠른 복귀 날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이 선정되었습니다. 상파울루와 포르투를 거쳐 2019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밀리탕. 21-22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며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였죠. 밀리탕은 훌륭한 피지컬로 상대와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며 뛰어난 점프력으로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밀리탕 또한 크루투아에 이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는데 밀리탕은 23-24 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후반 3분 수비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고통을 호소했고 그대로 경기장을 떠났죠. 이에 레알 마드리드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밀리탕은 점검 결과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밀리탕은 며칠 안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밀리탕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오가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바르셀로나 1군 무대를 밟은 아라우오. 2021 시즌부터 팀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잡게 됐는데 이때부터 부상의 빈도가 잦아져 리그에서 16경기만 선발로 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22-23 시즌 부상이 훨씬 심해져 외전근 부상을 당하며 4달 동안 결장하였고 리그 26라운드 이후엔 내전근 부상, 5월에는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했죠. 이렇듯 유리몸 소리를 듣는 아라우오. 23-24 시즌에도 부상 소식은 여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8월 17일 아라우오가 왼쪽 다리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에 부상을 입어 팀에 합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번 부상으로 인해 아라우오는 당분간 결장할 예정이며 9월 중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크쇼가 선정되었습니다. 14-15 시즌 맨유에 합류한 루크쇼. 루크쇼는 22-23 시즌 리그 31경기를 포함해 공식전 43경기에 출장했으며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쓰러졌을 땐 중앙 수비수로도 나서며 수비에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루크쇼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맨유는 8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루크쇼가 근육 부상으로 몇 주 동안 뛰지 못할 전망이라고 전했는데 왼쪽 측면 수비 백업 자원인 타이럴 말라시아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였고 유망주 브랜드 윌리엄스 또한 챔피언십 입스위치 타운으로 임대를 보냈죠. 결국 왼쪽에서 뛴 적이 있는 디오고 달롯이 선발 출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선정되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2015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게 된 더브라이너. 22-23 시즌 맨시티의 첫 챔피언스 리그와 트래블의 주역인데 22-23 시즌 마지막 2달 동안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뛴 사실이 드러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 도중 햄스트링이 파열되어 비시즌 동안 수술을 받고 재활에 집중해왔죠.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선발로 출전했으나 아직까지 무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브라이너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번리와의 경기에서 전반 23분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는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더브라이너의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약 4개월 정도는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죠. 더브라이너는 빨라야 11월에 복귀하게 되면서 맨시티의 전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가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에버튼에서의 활약으로 맨시티에 합류한 스톤스. 부드러운 발 기술을 통해 볼 운반과 전진 능력의 강점을 지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스톤스는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 나왔지만 개막 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스톤스는 고관절 부상을 당해 경기에 결정한 것이었죠. 현재 리그와 더불어 많은 컵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맨시티 입장에서 더브라이너와 스톤스의 이탈은 뼈아플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스톤스의 부상은 잉글랜드 대표팀에게도 악재로 작용하는데 존 스톤스와 타이론 밍스, 루크쇼 모두 부상으로 인해 9월 10일 유로 2024 우크라이나와의 예선전에서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페드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생으로 2019년 16세의 나이에 라리가 라스 팔마스에 입단하여 프로 무대를 밟은 페드리. 1920 시즌 종료 후인 2020년부터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되었는데 페드리는 첫 시즌부터 시즌 내내 주전으로 기용받으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리그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바르셀로나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23-24 시즌 페드리는 라리가 2라운드 빈도안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기록하며 23-24 시즌 바르셀로나의 첫 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페드리가 훈련 중 허벅지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한 달간의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주전 미드필더의 이탈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뼈아플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음은 공격수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가 선정되었습니다. 뮌헨 유스 출신인 무시알라. 미드필더 지역 공격 2선 최전방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이끌며 뮌헨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죠. 2020년 한지 플릭 감독에 의해 만 17세의 나이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22-23 시즌 기량이 만개에 33경기 12골 13도움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남기며 팀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23-24 시즌 무시알라는 분데스리가 개막전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총 84분을 소화하며 팀의 4대0 대승에 기여했는데 하지만 이후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8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시알라의 부상 소식을 알렸죠. 무시알라는 훈련 도중 왼쪽 허벅지 뒤 햄스트링을 다쳐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복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풋몹에서는 무시알라의 복귀를 9월 후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플라멩고에서 데뷔한 비니시우스. 이후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하며 18-19 시즌부터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되었죠. 비니시우스는 21-2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본인의 재능을 만개하기 시작했는데 22-23 시즌 33경기 출장에 10골 10도움을 올렸습니다. 23-24 시즌 비니시우스는 라리가 2라운드 알메리아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활약을 이어갔으나 지난 8월 26일 라리가 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18분 전력 질주를 한 뒤 허벅지를 움켜잡고 교체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라면서 비니시우스는 A매치 휴식기 이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ESPN에 따르면 비니시우스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경기를 포함해 10월 8일 라리가 9라운드까지 약 6주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을 앞둔 브라질 국가대표팀에게도 큰 악재가 되었는데 비니시우스는 9일 볼리비아전과 페루와의 월드컵 예선전에도 결정할 것으로 보이죠. 현재 비니시우스의 부상으로 에스파뇰에서 이적 온 호셀루가 주전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있으며 리그 4라운드 헤타페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비니시우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의 크리스토퍼 은쿤쿠가 선정되었습니다. PSG 유스 출신으로 2019년 여름 라이프치히에서 포텐을 터뜨린 은쿤쿠. 21-21 시즌 20골 13도움, 22-23 시즌 16골 3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했죠. 이에 많은 클럽의 러브콜을 받은 은쿤쿠는 첼시 이적을 선택했는데 은쿤쿠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총 3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하였고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첼시가 왜 은쿤쿠를 영입했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은쿤쿠는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인 도르트문트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는데 전망은 경미한 것으로 예상되었고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은쿤쿠의 초기 메디컬 결과 장기 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죠. 첼시 또한 은쿤쿠의 부상이 몇 달이 아닌 몇 주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큰 결장이 따랐는데 영국 텔레그래프의 맨로는 은쿤쿠는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16주 동안 경기에 결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은쿤쿠는 최소 12월 전까지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리그 전반기는 지나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23-24 시즌 부상자 베스트 1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상자가 팀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